자, 먼저 저희가 이제 주말 집회 상황 잠깐 예, 정리하고 넘어갈 텐데, 자, 어제 그저께 이제 최준봉 예, 교수와도 예,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 하셨지만, 자, 분위기가 좀 어땠고 어떤 얘기 좀 예. 하셨는지. 예. 그 이제 1시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제가 진보 중도 보수 연대로 한동훈 장관 동네 가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등 정치 검찰이 지금도 자행하는 정치 공작 수사, 특히 이재명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중단하라. 그리고 그동안 했던 온갖 조작 범죄 자백해라. 근데 강남구 도곡동 한복판이니까 사람들 항의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시끄러우니까 항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몇 분이. 근데 네. 의외로 음, 도곡동 대치동 주민들이 응원 많이 왔습니다. 뭐 어, 집회 참가자도 수백 명이었지만 네. 응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그리고 이 정치검찰 정권이 나쁜 놈들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힘 받아가지고 4시에 이제 그 민주노총 또 농민회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민중단체 중심의 윤석열 퇴진본부가 꾸려졌잖아요. 네. 첫 번째 범국민 퇴진 집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한 10만 명 안팎 경복궁 대로를 꽉 채웠으니까요. 네. 그 광화문 앞에서부터 저쪽에 사직 터널이 있는 데까지 어마어마하게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빗속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 모이셨고 그거 이제 보고 5시 촛불행동 촛불 집회 그래서 비상시국회의 네. 원로들과 전직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하는 비상시국회의 집회 1부하고 2부에 이제 촛불행동 폭우가 와가지고 시골에서 지역에서 올라오기로 한 버스들이 대부분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한 3, 4만 명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특히 추미애 전 대표님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당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김종대 전 의원님 이 두 네. 분의 연설이 아주 백미였고 그 제가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참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전 대표님 참여도 송영길 전 대표에서 집권 여당 대표였던 분들이 잇따라 촛불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무속 비리 정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어쨌든 그 세 사람이 지금 상징적인 정권인데 네. 이 비리는 비리대로 정치검찰 정권의 폭압과 조작은 조작대로 맞서야 된다. 추미애 대표님의 연설도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었고 네. 물론 이제 추미애 대표님이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있었던 일을 비판한 건 논란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 퇴진 전선에 그다음에 총선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뭐 아쉬운 게 있었고 비판할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저희도 많이 권유드렸는데 어제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토요일 날은 당분간 저도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퇴진에 집중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을 자꾸 하면 네. 이 퇴진 전선에 균열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던 분들은 함께하기가 꺼려지지 않겠어요. 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을 막 제기할 거고 그래서 벌써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도 그런 점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없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문제점을 잘 이야기하니까 굉장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종대 의원님은 정의당 당적을 갖고 계세요. 또 정의당으로 전 의원인데 지금 진보정당 중에는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은 뭐 규탄이나 비판에 적극적인데 정의당은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건데 네. 김종대 전 의원님이 참여해서 아주 그냥 윤석열 정권의 이 잘못된 애교 국방 정책 그다음에 천공 문제지겠다 고소까지 당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오마이TV도 여러분 구국의 강철 이빨 구국의 강철 촛불 이빨 네. 구국의 촛불 이빨 김종대라고 올라가 있는데 엄청나게 보세요. 네. 어제 제 양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지금 22만 봤던데 김종대 의원님 발언은 지금 30만 넘어서 40만 원 향해 가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그래서 분들이 보고 있다. 확실히 내공이 있고 또 감이 좋으시니까 네. 정의당 당적은 갖고 있지만 이 촛불 시민들하고 호흡하는 능력이나 설득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길어지다 보니까 네. 좀 사람들이 지치시기도 하고 또 짜증도 나고 촛불행동, 촛불 집회도 식상하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민중단체 퇴진운동본부 네. 또 우리 전통적으로 시민들 함께원 이 촛불행동 그리고 원로들과 종교인들 만든 비상시국회의 그다음에 진보중도 보수연대
태진 투쟁 이 네 개가 지금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촛불 집회도 있고 7월 30일 날 포항에서 저희가 진보 중도 보수였는데 대규모 집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들은 또 다음 달에 대규모 집회를 하고요. 그래서 네. 8월 달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말 몇십만, 50만, 100만 거기에 지금 국민들이 세 가지에 안제 열받아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네. 오염수 무단 방류에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국민 세금 막 10억도 쓰고 본인들이 제일 안전하다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열받는데 이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거의 확장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국민들 더 열받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돼서 예. 촛불을 들러 많은 예. 시민들이 광장에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네.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조롱하고 폄하하고 네. 뭐 그거 받아갖고 여행 다니고 웃고 다니고 명품 사치품 선글라스 산다고 국민들을 조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도 않겠지만 있어도 정말 너무너무 드문 경우일 거고 설령 내가 낸 보험료로 그걸 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것은 가족들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들끼리는 야 너 실업급여 받아갖고 우리 집 힘든데 너 그걸로 네. 명품 사면 안 되죠. 가족끼리는 논쟁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개발 일 아니죠. 이 사람이 부당하게 수급한 것만 아니면. 그렇죠. 그것도 네. 고용보험을 노동자가 보험료를 내서 냈고요. 물론 회사가 뭐 반은 반씩 부담을 냈죠. 하지만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네. 근데 실업급여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전자 최저 생계를 할 수 있는 예. 그 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몇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진짜로 모아놓은 돈하고 내가 오랜만에 쉰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나왔으니까 내가 먹고는 사니까 모아놓은 돈하고 실업급여 일부를 합쳐서 자기가 꼭 사고 싶었던 일, 그걸 뭐 플렉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다 쳐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꿈인데. 그러면 서민 노동자 뭐 중산층들은 예를 들면 명품 만약 명품 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명이 네. 있다 치면 명품은 영원히 사면 안 됩니까? 그래 지배계급이나 김건희나 명품 하고 다니고 사치품 하고 다니고 일반 국민들은 명품 사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실업급여 그다음에 실업급여로 명품 사고 다닌다는 그 국민의힘 간담회 나온 말들은요. 국민들은 얼마나 가짱기 우습게 보는지 네. 니들은 개돼지인데 무슨 명품이야. 그리고 무슨 최저임금이야. 실업급여로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아예 한선 없애가지고 너가 50만 원만 받아야 되면 50만 원만 받아 30만 원만 받아 그걸로 살아라는 거잖아요. 실업자 상태에서 죽어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을 없애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해서 더 이제 구직 활동 열심히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저기 실업급여 300을 준다 해도요 구직 활동 다들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많이 받고 또 실업자 상태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사람이란 네. 게 노동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고요. 네. 주변에 평판 관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가족들도 건사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답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실업자 상태로 있어서 실업급여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뭐 150에서 200만 원 사이일 텐데 대부분이 많이 받아봐야 그거 가지고 부모님한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친구는 사람이란 게 굉장히 자기 실현 그다음에 주변 평판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족들의 응원에 대한 어떤 우리 체면 도리를 굉장히 네. 중요시 여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실업급여 200만 원 준다고 해서요 구직 활동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게 되면 다 해요. 300을 줘도 더 좋은 직장 찾아서 갈라 그러지. 근데 그 진짜 실업급여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얼마 안 돼요. 네. 저도 딱 한 번 받았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국가가 사회가 있어서 고맙다고 참으로 느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이제 우리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머도 있었고 예. 또 대한민국이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는 뭐 영화 같은 것도 있었고 실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실업급여 4달인가 받았던가요? 그리고 빨리 취업하니까 네. 조기 취업 수당을 주는 거예요. 어. 조기 취업 수당도 주니까 빨리 취업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사회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낸 보험료긴 하지만 이런 제도를 설계해줘서 네. IMF 때 지옥은 우리가 피하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제도가 시행되니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건강보험에 비하면 IMF 전까지는 아예 없었으니까 네. 겨우 이제 정착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면 부당 수급자가 있으면 그것만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하늘같이 섬겨야 될 국민들과 주권자들 그중에서도 실업이라는 사경제 고통을 겪는 분들한테
웃고 돌아다닌다, 여행 다닌다, 뭐 사치품 사고 다닌다라는 조롱을 하고 실업급여가 뭡니까? 박대출 씨 정신이 대출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들으셨죠? 네. 부장님? 물론 달콤한. 저는 이것까지 실업급여다. 겹쳐져서요. 이번 주 아마 여론조사 뭐 리얼미터도 조금 떨어진 걸로 나왔을 텐데 리얼미터는 항상 높게 나오니까 크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뭐 트렌드만 보이는 거니까요. 이번 주에는 아마 여론조사 중에 20%대로 떨어진 조사들이 나오는 거로 제가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하향세가 이어질 것이다. 뚜렷하다. 뚜렷하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실제로 한국갤럽하고 뉴스토마토가 지난 주말에 나왔을 때 네. 32%까지 떨어졌고 부정 여론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말에 이 폭우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도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네. 뭐 원래 일정이도 없는데 물론 뭐 옛날부터 짜놨는지 모르겠지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 가봐야 할 일 없다는 식으로 안 들어와요. 나 기가 막히고 서울에 그다음에 이제 가봐야 뭐. 우리 국민들한테 복지 지원 뭐 아무튼 꼭 필요한 복지 민생 대책 전부 돈 없다 다 없애거나 깎으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크라이나의 피해도 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인데 하지만 그 국민적 합의 그 다음에 뭐 야당과의 대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금액 수준의 조정 같은 거 우리 국민들 당장 주거하는데 써달라는 건 절대 안 쓰면서 긴급 생계자금 도와주면서 50만 원 빌리면서 16% 이자를 받는 자들이 지금 그건 무상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몇천억을. 뭐 장학금도 만들고 뭐 그리고 그렇게 하던데. 그 장학금도 저는 국민들이 엄청 열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한 우크라이나 우호 장학금이면 모르겠는데 네. 아니 세상에 지 돈도 아닌데 무슨 윤석열 젤레스키 장학금입니까? 김건희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경호원 16명 대동하고 명품 사치품 쇼핑하다 딱 걸린 거잖아요. 뭐 경호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말 국민 세금을 그렇게 탕진하는 문제도 있고 거기에 명품 사치품 쇼핑은 프로그램 없는 겁니다. 애교 프로토콜에.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지가 자기 측근을 지 돈 주고 시켜서 뭐 조금 사다 달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영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누구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네. 뭐 해외에 뭐 지인이 있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엄중한 외교 순방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물론 나토도 왜 갔는지도 지금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저번에 나토 행국도 아닌데 저번에 갔는데 또 가요. 나토 행국. 네. 거기에 왜 원희룡 또 데리고 갔는지 외교 국방 회담인데 저거 하려고 그랬겠죠. 뭐 재건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 재건 사업에도 장관이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수관계사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100번 양반이 재건 사업다 하더라도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 당시 국회 출입 기자들은 국토부 출입 기자들 그다음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일면 방금도 댐 같은 거 터졌잖아요. 이 댐이나 제방이 다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도로, 지하도도 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로 온 국민이 들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국토위를 못 연 겁니다. 원래 지난주에 열었어야 되거든요. 해외가 있어서 5년을 못 가버린 열었죠. 겁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저는 특히 해외 명품 이번에 쇼핑한 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최진범 교수님하고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이건 게이트감입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도 일단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1호기 타고 가가지고 외교 프로그램만 해야 돼요. 명품, 사치품, 쇼핑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경호원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호원들을 16명을 대동왔어요. 그리고 5군데를 지금 다닌 거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자, 만약에 특정 금액 이상으로 사면 외환관리법도 위반이 됩니다. 근데 누가 사줬으면요, 뇌물이 됩니다. 청탁금지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또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1호기라는 이유에 다 바리바리 외경 행랑 같은 데 싣고 오면요 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매일경제에 나온 해명은 대통령실 관계자 말은 호객행위를 당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호객행위를 당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이 여사 일행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호객행위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 이제 와서 보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본 거다 이런 얘기고 물건도 안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거짓말이다. 저희들이 상상은 이렇게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날리면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국회 새끼들이 아니라 한국 국회 새끼들입니다. 이게 해명이었잖아요. 김은혜 저희들은 맨 처음. 저희들이 지난 주말에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입니다.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제 전국민 청력 조사에 있어서 이제 시력 테스트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예. 김은혜가 긴급 브리핑 그렇게 할 수 다시 있다.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아닙니다. 네.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길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예 공식 해명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십시오. 네. 한국 국회 한국 그 호객 저 삐끼들이 아니라 외국의 명품샵에 이제 옛날에 삐끼라는 그런 은어가 용어가 있잖아요. 있었죠. 예. 삐끼님들이 요즘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끌고 갔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호객 행위를 당했다고 하니까 이제 다 이제 댓글에 야 저기 그러면 그 명품샵에 삐끼들이 있었다는 거야 막 이제 근데 원래 그런 명품샵에 댓글이. 삐끼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전세나 다녀보면 명품샵은 그렇죠. 고급진 저희가 손님들이 생각을 오잖아요. 명품 이제 예, 심지어 명품던이라고 편집샵인데 보니까. 줄 서서 가는 경우는 봤어도 어디 명품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줄 서서 뛰어가는 건 봤어도 네. 삐끼 죄송합니다. 호객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호객꾼이라고 해야죠. 삐끼는 네. 그러니까 우리 오마이 TV의 품위에 맞게 예. 박정희 기자님의 신뢰에 맞게 호객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호객 일꾼 뭐 좋은 의미로 하면 호객꾼이라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완전한 거짓말이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뻔한 거짓말을 또 합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안 샀다? 어떻게 안 사고 5군데를 다닙니까? 그리고 뭐하러 16명이나 되는 경호원을 해서 현지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에 하면 아예 입구를 막아놓고 네. 쇼핑했고 이렇게 많은 쇼핑은 뭐 처음이다 뭐 이런 보도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뭘 샀는지는 말할 수 없다. 네, 네. 뭐 당연히 고객 정보니까 그건 말 안 해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명을 이제 대통령실이 해명을 안 하고 반드시 해야 있는데 된다.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진실을 좀 가려야 된다. 예, 저는 이 사태를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이은 네. 윤석열, 김건희 명품 사치품 불법 쇼핑 게이트라고 해도 불법의 소지가 높다. 예를 들면 분명히 5군데 가서 샀으면요, 엄청 샀으면 그 회에서 살 수 있는 그 한도가 있는데 네. 그걸 따져봐야 어겼을 된다. 때 외환관리법, 어. 그다음에 밀수 관련, 관세 관련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남이 저번에서도 나토에서도 1억이 넘는 장신구 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재산신고 초반에. 목록이 네. 없어요.